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성인 우울증 환자는 물론 청소년과 아동 우울증 환자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연구팀이 명상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우울증 증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명상이 실제적으로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간화선 명상센터 개원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나아가 전북 지역의 포교의 거점이 될 무아선원 선원장 혜원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예, 반갑습니다. 네. 스님, 지난달 28일이죠. 이 전주 지역 명상포교의 거점이 될 간화선 센터 개원 법회를 봉행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대덕 스님들과 또 지역 불자님들이 오셔서 장엄하게 잘 진행하였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네, 사실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 지역 하면은 불교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전주 지역에 간화선 센터를 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 물이 흘러가듯이 인연 따라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보문사라는 절이 한 60년 전에 어떤 법당을 만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전북 종무원장 도강 스님이 새롭게 또 전통 사찰을 또 건립해서 전주 시민과 또 지역 그 어떤 도시의 불자들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승이 인연이 되어서 1700년 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고, 네. 또 이번에 이제 간화선 명상센터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명상 수행 방법이라고 하면 참선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이 참선의 명상과 간화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네. 이제 명상이라 하는 것은 좋고 싫다 하는 차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이고, 네. 또 간화선은 명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된 분들이 자기의 어떤 본래의 본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네. 스님, 이 명상과 간화선, 그러니까 스님 말씀 들어보면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방법을 직접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명상에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선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명상하면은 법당에서 네. 그냥 고요히 앉아서 참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거까지는 뭐 고요할 수가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고요하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상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만든 것이, 왜 불자님들이 기도할 때는 고요한데 왜 삶 속에서는 짜증과 분노와 시기, 질투 이렇게 살아갈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제가 나름대로 정립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세 가지 방법을
우리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제가 전달할 것입니다. 예. 네, 사실 스님 말씀대로 이제 절에 가서 앉아 있으면 또 절을 하게 되고 독경도 하게 되고 저절로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참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이 일상생활에서 오면은 뭔가 번뇌가 가득하고 복잡하고 명상을 하기란 참 쉽지 않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 방법은 일상 참회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생활 속에서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차별을 끊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좋다는 느낌이 들 때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또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는 부처님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네. 네. 저도 집에 가서 꼭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세요. 예. 또 우리 전주의 간화선 센터가 위치한 곳이 전주에서 가장 관광 명소로 유명한 한옥마을 근처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참 많이 알려져서 불교 포교와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관광객을 이제 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고, 네. 전주 시민과 또 주변 도시의 어떤 불자들을 정신적 행복을 이끄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특별히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간화선 센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간화선. 네. 이제 간화선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의 그 어떤 근본을 찾기 위해서 하는 수행으로서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간화선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자선 화두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화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당에 앉아서 하든가 아니면 어떤 고요한 곳에서 자선할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나오면은 고요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생활 자선이 돼야 되는데, 그 역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과의 인연관계를 맺다 보면은 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불편한 감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감정을 소멸하는 수행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무꼴 화두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무라는 화두를 들고 우리가 창구를 합니다. 네. 그래 하다 보면은 창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멸을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요해졌을 때에 화두를 들고 창구하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예. 네. 선생님, 명상과 간화선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과 또 다른 일반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효과라 하면은 직접 이제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우리 불자들을 관할을 시켜 보면은 평소에는 차분하다고 내가 볼 수가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차분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원인이 뭔지를 내가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간화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인연 따라 오시면은 그 불편한 감정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어떤 삶의 어떤 환경 이런 것을 제가 제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전주 간화선 센터를 가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요. 예.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제
청소년이 하는 프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인이 하는 프로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은 감사와 그 참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집중과 그다음에 어떤 리더십을 양성시킬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이제 오용락을 끊는 수행을 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면욕, 음식욕, 또 생욕, 또 물질욕, 그다음에 권력, 명예욕 이것이 이제 오용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참여를 시켜서 참 소멸을 시키냐면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오용락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되신 분들이 네. 전문 과정을 제가 교육을 시키는데 저에게 점검을 통해서만이 전문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스님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 있는 불자님들 혹시 보셨어요? 어떤 기억에 남는 불자님 있으세요? 기억이 있는 불자는 요 며칠 전에 네. 제가 그 80 드신 그 수녀님이 한 분 찾아옵니다. 와. 그래서 뭐 인연 따라 오셨길래 네. 같이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깨 아픈 지가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침을 맞고 오는 길인데 항상 이렇게 어깨가 불편합니다.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수녀님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손을 앞으로 내밀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비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비면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나게 나죠. 돼 있거든요. 이 열이 나는 상태를 가지고 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는 조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 왔어요. 그래서 스님 고마워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스님이 일러준 대로 했는데 첫날에 내 어깨가 몇 년 동안 이 통증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와. 예, 이거는 뭐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우리 불자님들이 뭐 다리가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한번 따라 하시면은 이렇게 비비시다가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리가 이 아픈 이유는 과거에 누구를 발로 차든가 아니면은 무거운 짐을 많이 질든가 어떤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이 아프면은 비비시다가 여기 손을 대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하시게 되면 아마 신통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예, 예. 저도 집에 가서 네. 바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스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요. 간화선에 대해서 조금 더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심화된 사람들을 위해서 심화된 과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발전된 전문 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전문 과정은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가를 제가 수행을 시키는데 네. 이제 수다원가는 오용락이 끊어져서 좀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수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수다원을 어떻게 그러면 정득했는가 제가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그 어떤 저것이 뭐냐면 6번의 견성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견성을 통해서 수다원가를 이분이 정득했구나. 그 다음에 사다함가는 수다함가를 정득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견성이 일어나야 사다함가를 정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아나함가는 보임수행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화가 나면은 참여하고 또 기쁘면은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임 수행하는 것이 아나함가입니다. 예. 네, 스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견성. 이게 어떤 건가요? 견성. 견성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를 미워합니다. 네.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어떤 분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이고 이제는 저분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순간이 견성입니다. 네. 이 견성의 상태에서 간화선과 명상을 함께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러죠. 그거는 뭐 그 차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죠. 예. 일체 유심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꾸준하게 그동안 스님께서 책을 출간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행복을 찾는 시간 이런 책을 내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행복 찾는 시간이라는 책은 원래 이제 중국에 삼조 승찬 스님이 지었는 신심명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신심명이라고 책을 제목을 하자고 했더니 출판사 사장님이 그거 말고 좀 다른 제목이 없겠냐고. 그래서 그것을 행복 찾는 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행복을 증득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을 이쁘게 내면 그 순간이 행복이고 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순간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옥과 천당은 참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상대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네. 책 내용을 보면은 스님 항상 강조하시는 대로 네. 생각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생각 다스리기의 중요성 어떤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은 뭐냐면 이것이 화가 되든 걱정이 되든 아니면 기쁨이 되든 마음이란 종자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 미움이 예를 들어서 상대를 통해서 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상대에게 화를 내본다든가 아니면 공격을 해본다든가 그러면 마음과 생각은 둘이 돼버립니다. 네. 요 순간이 중생입니다. 자, 그러면 성인은 어떤 것이 성인인가? 자, 내가 누구를 봤는데 미움이 일어났다, 그죠? 네. 아하, 저 꼬라지는 과거의 내 모습이구나. 보는 순간에 부끄러운 마음을 내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요 순간이 성인입니다. 그럼 우리 아나운서는 경계에 빠지십니까? 하나로 만드십니까? 하나로 앞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하십시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을. 아주 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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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선언에서는 이제 주민들과도 함께 하는 나눔을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향후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출가의 본분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꾸준히 저 자신을 위해서 상구보리 하고 또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항상 나누는 해양을 해야
출가자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 몸이 허물어질 때까지 그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정진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스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나선 명상센터에 2박 3일이 됐든 4박 5일이 됐든 또 8박 9일에 어떤 인연이 돼서 한번 참석하시게 되면 네. 아마 정신과 육체적으로 어떤 굉장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행복을 얻을 것이라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상이 뭔지 가나선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공부가 되도록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